자, 코인 쇄국, 일본이 달라졌어요. 자, 블록체인과 크립토 적극적으로 규제하던 일본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박상혁 기자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일본이 코인 쇄국의 대표적인 나라, 이른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갈라파고스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정말? 네, 실제로 분위기가 달라진 걸 많이 느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일본 시장 자체가 갈라파고스적인 측면이 네네네.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그동안 되게 폐쇄적이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그 2014년에 저희 마운트 곡스 사태라고 그럼요. 굉장히 대량의 비트코인이 탈취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의 본사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 시장은 2014년부터 이 마운트 곡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많은 일본인 유저들도 되게 피해를 입었던 걸로 그런 사건인데요. 예, 이제 그 마운트 곡스 사태가 터지면서 2016년에 이 자금결제법이 일본에서 개정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가 굉장히 일찍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이제 규제 강도는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좀 평가가 되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네네. 가보니까 실제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웹3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산업 진흥을 약속하는 뭐 그런 멘트들을 제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통계치로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크립토 코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김동완 대표님? 일단 이제 이런 것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카이코라는 네네. 기업인데요. 카이코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일본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거래량이 연초 대비해 한 60%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다. 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6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국내 코인 시장은 그닥 소위 말해서 이제 재미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변동성도 많이 줄어서 오히려 주식 시장 쪽으로 더 눈을 많이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일본은 좀 다르네요. 일본이 근데 박상혁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규제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일본 그 크립토 시장은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자기만의 일본만의 어떤 그 일본의 근거지를 두고 네. 일본만의 어떤 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팀들도 굉장히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제 규제가 풀리니까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뭐 소니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떤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이제 이어져서 그런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엄격하게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 눈익은 코인들만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김동완 대표가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바로 세금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일본 내 법인세가 좀 크립토 투자 관련돼서 좀 완화됐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거는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일본 국세청이 지난 6월에 이 법인세 가상자산 법인세 개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네. 개정된 내용은 자기 발행 미실현 수익 가상자산에 대해서 면제를 하겠다. 자기 발행 미실현 수익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네네. 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를 발행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위믹스 발행은 자기 발행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자기 발행한 미실현 수익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개정을 한 그럼 겁니다. 매기지 않겠다라고 개정을 했으면 지금까지는 매겼다라는 거네요. 네, 그 전까지는 네. 20%의 법인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30%. 30%를 네네네. 적용했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쳤을 때 그 가격이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2,000원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위믹스를 팔지 않았다고 치면 1,000원의 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잖아요. 평가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그 평가 수익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세금을 30%나 매겼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자기 발행을 안 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네. 그동안 일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아. 이제 지난해에 이 일본 웹3 업계에서 이 문제를 이 일본 정치계에 네네. 이 공론화를 하면서
일본 정치계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고 그 개정에 대한 결과가 올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조금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세금 관련돼서 조금 규제가 완화된 게 있나요? 이 일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득세율 기준으로 과세가 주민세 포함 55%고요. 네. 너무 많은데요. 네, 많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개정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국회에서 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개인 투자자 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최대 세율이 55%인 채로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율이 지금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낮아지면 일본 투자자들의 크립토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겠네요. 네, 그렇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세율이 낮아져서 좀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웹3, 디파이 쪽이 좀 강하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맞나요? 수치로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블록체인 이제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또 기업이 있어요. 체인얼리시스라는 기업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그러니까 3국이죠. 가상자산 생태계 보고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디파이 거래량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한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72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디파이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코인을 살 수가 없거든요. 디파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걸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갈라파고스가 새롭게 생긴 이런 환경 변화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웹3 같은 경우는 뭐 NF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한데 일본 정부도 공식 이제 보도 자료, 발표 자료 같은 데 있어서 일본이 IP라든지 어떤 그런 지적재산권이 강하기 때문에 NFT 사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정도로 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은 정부 당국이 웹3 쪽에 좀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뭐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법과 제도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네, 통과는 했지만 통과 이후로부터 1년 뒤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내년에 이뤄지고요. 이 주요 내용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고객 예치금 분리는 내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전부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시세 조종이나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모든 크립토 업계인들이 바라는 업권법 제정 현황은 지금 현재 뭐 요원한 수준인가요? 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업계에서 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올 초에는 이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이제 업권법도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좀 뭐 가상자산에서도 이슈가 좀 많이 생기고 다 정치권에서 좀 다른 이슈도 생기면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반응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하루빨리 업권법도 마련이 돼서 우리도 그 정부 차원에서요 크립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